정영진 축의 매불쇼.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모바일 쿠폰 발송 샌드비, 대장 건강은 대장사랑, 마이보험 체크, 바른 자세엔 사이즈 오브 체어, 셀프 결혼 중개 앱 여보야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아니, 모바일 쿠폰이란 게 뭐야? 수요 난장판. 진짜 난장 핸드폰으로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보내는 거 됐어, 있죠. 사지도 않아. 아니 알아야 사지 뭐. 궁금해하시니까. 사지도 않아. 저희가 몇 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번 저렇게 껴들어.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아, 자, 아니, 내 실제 궁금해서 물었어. 알겠습니다. 어버이날 꼰대 세대. 네.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어버이날 얼마 전에 지났는데 우리의 또 아버님들, 예, 박지원 원장님, 이재호 장관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나는 우리 큰 딸이 500만 원 주더라. 아, 부잣집은 다르네. 자기 남편들이 잘 보니까. 네. 그런데 우리 큰 딸이 진짜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줬어요. 와. 제가 이제 잘리니까. 그러더니 금년 1월부터 안 줘. 아빠 보니까 정치할 것 같아. 정치하면 안 돼. 딱 안 줘버리는 거야. 훌륭하십니다. 따님이 제 마음입니다. 여보세요. 저희도 출연료 끊겠습니다. 아이, 형님 500만 원 받아갖고 형님 300만 원 쓰고 나 200만 원만 줘. 아, 그걸 왜 갖고 가요? 그러면 선거운동 해주지. 그걸 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잡혀가 태영원에. 알겠습니다. 아, 근데 사회적으로 뭐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을 만큼 올라가신 분들인데도 가족 얘기할 때 제일 표정이 밝아요. 예, 가족이 최고군요. 최고죠. 아, 가족이 최고야. 우리 장관님도 마찬가지시고. 용돈 어떻게 얼마씩 받고 계십니까? 아이, 그쪽은 또 왜 우리는 뭐 내가 용돈 받을 형편이 안 되지. 아이고, 왜 애들이 이제 뭐 직장에 뭐 겨우 뭐 네, 늦둥이. 겨우 뭐 이제 예. 과장 됐는데 네. 뭐 내줄 형편이 안 돼. 내가 벌어서 줘야 돼. 아니 그 MB 백으로 좀 어떻게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지 그런 걸. MB 아니 백. 다스 주인도 없는데 그거 같이 그래. 다스 있잖아요. 다스. 안 그래도 대법원에서 다스가 MB 거라 개고 판결 났으니까 네. 그 찾읍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사자이라도 하게. 아니 MB 아드님이 그 다스에 들어가니까 그 조카 되시는 분이 이건 내 거다라고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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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요.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3박 4일간 제 고향을 갔어요. 아니 저 두 분 소개자도 못. 어버이날이니까 아들들은 됐어. 해남 진도 자, 해남 진도 광주를 갔는데 갔다 오셨습니다. 내 딸하고 네. 내 손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요즘 애들이 이제 걔들은 미국 살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금년 학기 마치면은. 그런데 감기가 얼마나 심해가지고 네. 못 갔어요. 그런데 요즘 소아과를 가면은 치료를 받을 수가 아, 진짜 심각해요. 소아과. 심각하더라고요. 매불쇼에서 어떻게 하면은 네. 소아과 같은 의사들이 갈 수 있느냐 아.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소아과 문제는 우리 매불쇼가 아주 예전부터 관심 갖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소아과에 아무래도 이제 그 진료 같은 게 보험 수가라고 그러죠. 네. 그거 조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힘든 만큼 보상도 없고 맞아요. 너무 힘들어. 네. 다 안 가려고 그러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네. 애들도 적게 낳고 아유 쉽지 않습니다. 네. 메모 하시나요? 메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모하면 뭐해? 핵심입니다. 전달하시잖아요, 전달. 아, 장관님, 요거 하나만 좀 더 메모해 주세요. 아, 진짜 이건 민원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게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가치가 자유 아닙니까, 자유. 뭐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는 거기서 제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관님의 까마득한 후배들 박대출, 박성중 이런 의원들이요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는지 출연자들 막 색깔 칠해가지고 얘는 파란색, 얘는 빨강색, 얘는 검정색 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야 진짜 심하더라고. 심해. 이게 지금 2023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는데 더 괘씸한 거는
우리 또 장관님은 무서웠는지 장관님 이름 뺐어. KBS에서 아니 아예 없어. 없어? 왜냐하면 장관님을 색깔 칠하기가 부담스럽잖아. 출연 제일 많이 하시는데 뺐더라고. 아니, 장관님. 나는 일찍 빠져버렸어. 아니 우리 원장님은 퇴출 당하셨으니까 네. 명단에 없고. 장관님 이거는 진짜 좀 해결해 주세요. 아, 그 진짜 그래?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놀랐어요. 저희 회사도 나왔어요. 주식회사 박시영, 관계인, 최영일, 맞아. 배종찬, 고현준. 그러니까 최영일의 정체성을 박시영 TV 관계인으로 야, 색깔을 나 칠해버려. 진짜 그 깜짝 명단이 놀랐어. 내려왔어. 아니 그 만들었어. 만들었어. 그거를. 그건 내가 한번 방송에 어디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아니 그분들이 저는 어제 또 한번 오늘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윤석열 그건 말이 안 대통령 되지. 1주년이 됐잖아요, 취임. 말이 안 되지.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한겨레부터 시작해서 비판 기사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상한 거 아니냐? 네. 네이버를 다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 국힘에서 네이버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포털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길들이면 안 되잖아요. 맞죠? 맞아. 맞죠? 맞아. 이거 진짜 안 이거는 되지. 혼내 주실 거죠? 아,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한번 정식으로 해야지. 해봐야 빨리 못해야지. 해봐야 뭐 안 듣겠지만은.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네. 내년 선거 때 떨어뜨리겠다 두고 보자. 그게 제일 무서워하지. 그거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렇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지금 언론의 자유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인데. 네. 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자유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를 거꾸로 가면 되나? 맞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러면 민원 넣은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우고 마음 편안하게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나 해결했네. 얼마만이야? 다른 사람은 아니고 박대출은 좀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 뭐 박대출이 박성재이고 뭐 다. 그렇죠. 네. 저는 진짜 요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월 10일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일에 그 1주년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크게 또 살린. 기자들 또 앞에서 살려. 말씀을 하셨는데 5월 9일에 자화자찬을 막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막 다 쏟아내 버렸어요. 유튜브에 예? 유튜브에 아니야. 국무회의. 국무회의. 국무회의에서 막 다 쏟아내 버렸어. 하나하나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자화자찬에 앞서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다 야당 탓, 전 정부 탓이에요. 거대 야당에 막혀서 필요한 제도 정비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 전세 사기, 주가 조작 범죄는 다 전 정부 때문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 전 정부 탓하지 말라고 이재호 장관님이 1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되지 않았냐고. 장관님, 이거 가만 둘 거죠? 그만 안 두면 어떻게 하겠어? 혼내야죠. 거기는 못하지. 저자찬을 안 한다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하기로 했다며. 맞습니다. 하기로 했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예. 이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자화자찬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1년도 안에 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네.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네. 앞으로는 그건 좀 잘하겠다 그러고 뭘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뭘 좀 잘못한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네. 자기 자화자찬 할 거는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뭐. 그러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언론의 자유를 봉쇄한 거지. 네. 전 정부 탓하는 거냐? 전 정부 전 정부 탓하는 거는 취임하고 한두 달은 그럴 수가 있어. 취임하고 한두 달은 뭐 아주 감이 안 오니까. 그러나 취임 1년이 됐는데도 임기 5년인데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하면 네. 그건 무능한 거지.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오래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맨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탓하다 망한 거 아니야. 쓱 들어갑니다. 사실 아니야?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 진짜 얼마 된 느낌이에요? 저는 진짜 한 4, 5년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김태효야? 느낌 얘기를 왜 해? 그런데 말도 못해? 취임 1년 됐는데 1년
국무회의에서 어제 했다고. 네, 5월 9일. 안 사람들이 밑에 실무자들이 네. 말이 막히니까 전 정부 다 할 수도 있지. 아. 예.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네. 전 정부 다 하면 그건 안 맞지. 아, 이제는 이거는 좀 안 맞다. 1년 됐으면. 입만 열면은 문재인 탓하는데 네. 이제는 내 탓이요. 아. 이제 2년째부터는 안 하실 거예요. 아, 2년째부터. 이제 안 합니까? 아, 이게 마지막으로 하신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안 하고 네. 5월 11일 날이 아. 제가 국정원장 잘린 날이야. 아, 그 1년 되는 날입니까? 딱 1년 날. 아, 1년 되는 날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 아. 나한테는 그게 더 중요해. 네. 근데 어떻게 됐든 네. 진짜 대통령이 선거 때는 치열했지만 네. 취임했으면은 당선됐으면은 성공해야 되는데 음. 이건 지난 집권 1년을 생각하면 총체적 실패예요. 총체적으로. 그렇죠. 정치, 경제, 민생, 대북 문제, 국방, 외교 다 실패예요. 뭐 하나 잘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이따 얘기할 거예요. 다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것은 예. 자화자찬에 들어가는 거지. 네. 탄성이 없어. 그럼 그 분야 중에 제일 문제는 뭐라고 봐요? 제일 문제는 저는 아무래도 국민은 네. 민생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아, 민생 경제. 그렇죠. 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치를 해. 정치를 살아야 돼. 아, 정치. 예. 그리고 아. 외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잖아요. 아니 뭐다 그러네요. 다시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아, 뭐야? 잘한 거 다 죽은 MB와 박근혜를 살려냈잖아. 아니지. 그것도 중요하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박근혜 MB 때가 더 잘한 것 같아 지금보다. 아, 재평가를 하게 했다. 아, 그건 이재호 장관님 좋아할 만한 소식이네요. 일부러 한번 띄워준 거야. 네. 제일 잘한 것은 국민의 나이를 그건 안 띄워줘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국민의 나이를 한두 살 맞네. 내려준 아,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씀 좀. 아, 그리고 참 거. 자기 아내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거야. 아. 공처가의 길. 이런 건 우리가 받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장관님, 거대 야당 때문에 제도 정비를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데 야당 대표를 1년 동안 안 만나는 경우가 있는 일입니까?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만나자고 요청한 게 보도된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5번 이상일 거예요. 7번인가 그래. 어떻습니까? 묵념 시간 아닙니다. 별로 하실 그거는 말씀이 뭐 없는 내가 것 같은데. 매불선 나올 때마다 네. 협조해야 되고 만나야 된다 네. 이야기 누누이 맞아요. 했잖아. 누누이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민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효과가 없으니. 상임고문이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어. 아이고. 저러다가 잘못하면 회쪽 당하셔. 홍준표처럼 회쪽 아니 당하시면 희한하게 이재호 장관님은 아무도 못 건드려. 못 건드려. 아니 근데 지지율이 이 정도면 되게 이제 쓴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여권 내에서도. 아, 근데 이 당내에서? 정권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무도 말을 못해. 어. 왜 그러냐?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는데 검찰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이 네이밍이 저는 딱 들어맞는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아, 그럼 현 정권의 두려움이 있다는 특징은. 거예요? 그렇지. 말했다가 잘못하면 찍힐 수가 있거든. 국회의원들이 그럼요. 아니 저는 그렇게 그리고 봐요. 내년 총선의 공천 문제를 꽉 잡고 있으니까 네. 뭐 잘못했다가는 태용호 최고위원 안 봤어요? 어. 말 똑똑해. 안 그러면 강남 갑구에서 공천 어려워. 어. 말 잘하면 문제 없어. 아. 이게 청와대 정무수석의 얘기 아니에요. 아, 그게 전체 분위기라고 보시는 거죠? 전체 분위기지. 아니 서울 경기도 선거를 생각하면 경제가 더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저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몸에 가면 주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네. 여당 국회의원 목소리로 나와야 줘야 하거든. 아무도 말 못하냐. 이게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힘이 없잖아요. 네. 그 여당 대표를 실제로 뽑았던 사람과 임명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잖아. 네.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은 여당 대표가 공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과 좀 거리를 두면서 독립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입김이 정확하게 들어갈 것이고 네. 그랬을 거면 찍히면 본인은 공천에서 탈락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말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만들어졌다고 두려움 때문에 생각해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아니요. 총선 때까지는 구조적인 내년 선거 끝나면은 네.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로 끝나면. 전환되기 때문에 아. 권력에 민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죽은 권력에 줄 서지 않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줄 서니까 저는 레임덕이 온다. 아 총선 이후에 그렇죠. 그렇게 아니, 빨리 그- 와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뭐야 아까 검찰 캐비넷 아니, 무서워한다며? 아니,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저 전제는 민주당이 압승했을 그렇지. 때 총선에서. 전제가 깔린 얘기예요. 아, 그거 깔린 얘기야. 네, 그렇죠. 아. 그럼 압승 안 해? 아니 혁신위원 잘리더니 원장님 자, 그 말씀 얘기는 이런 하지 않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혁신과 변화의 길을 걸으면 압승을 그럴 거 할 있잖아. 것이고 아니 그런데 그렇지 지금 않으면 이제 우리 박시영 대표가 얘기한 네. 대로 지금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많은 검찰들 다수를 내년에 공천하게 될 것이다. 그건 실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죠. 아 그렇게 되죠. 루머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면은 가혹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 눈에 보이게. 그렇죠. 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얘기 조금씩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왜냐하면 오늘은 뭐 분위기가 내가 가는 게 안 나. 잠깐만. 왜요? 영 오늘은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 살릴 겁니까? 아니, 내가 없어야 좀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니까 해남 진도 완도를 갔는데 그 시골 아주머니들이 매불쇼 본다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박지원 네. 인기가 이렇게 좋구나 했는데 이재호. 이재호 장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요. 네. 그 순수한 농어촌의 농어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네. 매불쇼가 이게 진짜 괜찮구나. 네. 그 맞는 말씀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구석구석. 시골까지도 본다는. 네, 거지. 구석구석 다 그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재호 장관하고 나를 매일 출연시켜야 되겠다. 그거 안 돼요. 이거 무슨 말이세요? 이거 참, 네, 그거 안 됩니다. 네. 아니 그 한일 정상회담 얼마 전에 했는데 그거 이후에는 우리 네 분이 처음 나오신 거라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의제로 다뤄졌잖아요, 대표님.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서 못 듣는 척 하시네. 오늘 좀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 쪽에서 뭐 시찰단 보낸다 해서 우리는 뭐 과학적인 분석 데이터가 중요하다.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찰단의 세부 일정을 보니까 말이죠. 이틀밖에 없어요, 거기에. 도쿄전력 관계자랑 면담하고요. 그리고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 터널 있죠. 그냥 물 밖으로 나가는 거 물 잘 빠지나 해저 터널 한번 보고요. 배수관.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안정성 평가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상성에서 발표했어요. 발표했어. 네, 일본에서. 아니 이 사람들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우리가 쌓아주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이 얘기가 다 나오고 난 있어요. 거. 예. 그러니까 그 뭐 길게 이야기할 거 없고 또 그렇게 안 합니다. 시찰단이라는 이름이 잘못된 거야. 그렇죠. 이 조사단이 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 조사단이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전문가들, 그렇습니다. 과학자들 한 10여 명 보내고 일본에서도 전문가들 10여 명 나와갖고 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군데군데 거기 바닷물 떠다가 분석하고 역시. 하고 해갖고 결과를 내야지. 시찰단이라 하는 말 그대로 보고 살피는 게 시찰이거든. 맞습니다. 비행 둘러보는 게 시찰이잖아. 네. 1박 2일 동안.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네. 그거는 그래서 이번 기시다 와갖고 별로 우리가 별로 얻은 게 뭐 답방하는 건 좋은데 답방은 뭐예요? 그 얻어야죠. 오염수 문제 이야기하려면 조사단이 가야지. 시찰단이. 그러니까 시원하게 다 내준 건데. 역시. 예. 또 그러고 이번에 기시다가 말하는 것 듣고 내가 참 웃었는데 네. 이 외국 총리가 남의 나라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기시다가 뭐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얘기다. 개인적인 의견을 하더라도 그 말하는 내용이 뭐 당시에 힘들고 뭐 힘들었고 슬픈 일이 있었는데 뭐 지금 가슴이 아프다. 이게 지금 가슴 아플 일이야. 그게 우리 과거 식민지 통치가 가슴 아프는 건 남진이가 전공이지. 가슴 아프게 우리나라에서 형님 잘 아는 남진이가 가슴 아프게 내가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아침 방송에 나가서 그런데 이게 무슨 둘이 잘 마시시네. 총리가 와갖고 뭐 지난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을 때가 그게 뭐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야. 나라 자체가 넘어갔는데 그렇지. 얼마나 많이 죽었어. 예.
아니 우리 가슴 이름까지 다 뺏어갔잖아. 네. 그런데 그걸 뭐 가슴 비판한다는 소리가 뭐 가슴 아픈 일이다. 왜 기시다 자체가 그냥 그냥 와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노래 그냥. 잘하신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간 것에 대해서 답방한다는 데만 의미가 있지. 네.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은 우리가 뭐 없다. 별로 그렇게 네, 뭐 정확합니다. 잘했다는 건 난 못 느끼겠다. 네. 오케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고 오셨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가 와서 남진에 가슴 아프게를 부르고 가신 거야. 아. 그런데 특히 지금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네. 우리나라 인천에서부터 저 남해안, 부산, 동해안 전체 어민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올 거예요. 아. 그런데 참 시찰단? 네. 이 시찰단은 가서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이러고 오는 게 시찰단이야. 오염수한테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이게 시찰단이야. 오염수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보고 싶은 것을 봐가지고 검증을 해야 돼.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려면 조사단이다, 이것이 문제지. 예. 한일 공동 조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 그렇기 조사단에는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몇 명을 데려가야 돼. 당연히. 왜냐면 국민적 의혹이 크니까. 아, 여야가 어디 있어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원전 전문가들도 예. 좀 색깔이 끼어 있더라고. 간혹 보면. 색깔이 근데 있어? 야당에서 몇 명 추천하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뭐.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런데 이건 진짜 그대로 안 넘어갈 거예요. 아, 이거는 심각합니까? 심각해. 아. 제가 아무 힘도 없잖아요. 지금 실업자인데 우리 고향에 갔더니 그 어민들이에요. 전복, 미역, 김 양식이 특히 전복 같은 것은 해남, 진도, 완도, 신안에서 80%가 생산돼요. 맞아요. 그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하면 우리 죽는다. 아. 그러니까 뭐 실장님이 원장님이 막아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이고.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야, 요즘은 진짜 이재호 장관은 국어 선생이라도 했으니까 말을 잘하는데 국어 선생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찰단 보낸다? 뭐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이건 절대 안 일본이 돼요. 요구를 한 건가 시찰. 이게 이제 아, 명분 쌓기로 요구한 거 만약에 아니야, 설마. 그렇겠죠. 만약에 아, 그렇게 해서 진짜. 지금 솔직히 왜 이게 나오냐 하면은 G7 네. 정상회의의 의제를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안전하다. 이 방류를 하기 위해서 아, 명분 그리고 쌓기. 농수산물의 수출을 길을 다시 터주기 위해서 열어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심각합니다. 그 여기서 막아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안 해야 돼. 이거 간단하게 보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네. 너는 저 나는 몇백만이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럼, 아, 진짜로. 그래요? 진짜. 기시다 몇백만이. 총리가 방한하기 전에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네. 이것만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해주라. 제가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마 정부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IAEA가 6월에 최종 보고서를 냅니다. IAEA도 안전하다 그랬고 우리도 시찰단 갔다 왔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나와도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가 시찰단이 가서 네. 검증을 제대로 했다 하면은 네. 믿죠. 우리 배수구 보고 아니 가서 배수구. 오염수한테 인사하고 온 사람들한테 뭘 우리가 아, 믿어요? 이거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나지. 예. 이건 보통 문제가 국민들이 아니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IAEA 중간 보고는 이상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 없다고 하고 최종 보고서가 그걸 6월에 의미하고 나오고. 국제기구라는 게 IAEA 그 사무총장이 흔히 말해서 돈 좀 주고 막 그래. 이러면 얼마든지 색깔 아니, 있잖아. 그걸 한두 색깔. 번 봤습니까 우리가? 그 IAEA를 불신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사무총장이나 그 불신해도 되죠. 미국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일본.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게 IAEA 중간 보고서 발표는 오염수가 뭐 돌아갔고 우리나라 해역에 올라면 3, 4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 그렇죠. IAEA 지금 는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네. 하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네. 사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좋으면은
일본 사람들만 먹어라 이거야. 그래서 내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거면. 그러니까 시찰단 이런 거 말고 조사단을 보내서 그렇지.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해서 이상 없다고 하면 믿어야지. 그럼 뭐 어쩔 그럼요. 거야. 안 그러고 믿어야지. 그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한다는 거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해야 100%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니, 절대 안 그리고 한다. 해양 방류 외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네, 하는 돈이 거지.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그 거고. 이슈는 이슈로 넘는다고 네. 이번 한일회담의 역사 문제나 강제징용 이런 문제가 다 희석돼 버린 거야. 오히려 나는 가슴 아프게 시찰단에 했어도 원자력 남진의 가슴 아프게나 전문가를 부르고 데려가지 앉았는 거야.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시찰단에 원자력 전문가 만약 거기 가잖아요. 역사의 기록에 남아. 누가 갔는지가. 네. 가고 싶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IAEA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냐면요. 기구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면 핵에 오염된 걸 분석하고 이런 게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네. IAEA의 목적은 뭐냐면 핵 물질의 저장과 보호,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네. 핵 물질을 평화롭게 잘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업무로 하는 기구예요. 핵무기 못 만들게 하려고. 그렇죠. 그게 원래 자기들끼리만 목적이지. 가장 불평등 조약이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IAEA에 분담금 내는 나라가요. 1등이 미국이에요. 네.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 전체 분담금의 약 10%를 부담을 해요. 미국도 사실 일본을 지금 지지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일본의 방사능 그 오염수 유출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과연 IAEA가 공정하게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을 거냐? 네. 이번에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두 정치 어르신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진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그 말씀 듣다 무겁게 보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닫아야 닫아라.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전 국민적인 이런 반대가 일어날 텐데 그걸 무릅쓰고 하는 이유가 그런 반대가 있을 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반대가 있어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후자라고 봐요. 나도 후자라고. 나 후자라고 아, 그래요? 봐. 우리 시찰단과 IAEA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몇백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넘을 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분의 사고 방식이 세계관이 검사식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던데 뭐냐면 좋은 놈 나쁜 놈으로 딱 구분한다는 거예요. 피의자 아닌 자. 그래서 나라를 판별할 때도 미국 일부는 좋은 사람, 중국 러시아는 나쁜 놈 이렇게 사고 방식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사람 나쁜 사람 용납하지 못한다. 검사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당 정적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 나쁜 집단 네. 이런 식의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관이 형성돼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후쿠시마 폭발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었어. 그러니까 기억나지? 예. 예. 1년 되면서 뭐라고 그렇게 무식한 말씀을 소리를 했어요, 했냐면은 욕 먹어도 할 일을 한다. 아, 1%만 지지해도 한다. 거봐. 지지율 1%. 욕 먹어도 할 일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 할 일이라고 그런데 생각하는구나. 본인. 왜 욕을 먹는가를 생각해야 돼. 안 할 일을 하니까 욕을 먹고 나는 이거는 완전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강행되면 이건 국민들이 문제가- 용납을 안 할 거예요. 경나 이거 저는- 진짜로 이거 아니, 나도- 무겁게 여기세요. 9살 먹은 우리 손자를 키우지만은 네. 그놈한테 그걸 먹이겠어요? 아. 이거는 야당이 아마 거리로 무조건 나와야 할 겁니다. 저는 아니 그럼 사전에 막아야지 야당은.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뭐 좀 야당 이야기를 듣습니까 지금? 아 사전에 좀 아니 해.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시원찮아. 아 뭐해? 아니, 제대로 해야지. 아니 선생님이 민주당 아니에요? 나 민주당이지. 아니 근데 뭐 남 그래,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얘기하죠. 하죠. 발가벗고 싸봐라. 옷을 왜 벗어요? 우통 벗고 싸. 우통 벗고. 네. 지금 여름 나오니까 여름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는 지도부 야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죠.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은 이재호 장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MB 때 소고기 파동. 지금 미국 소고기가 들어와서 뭐 죽었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개월수를 낮췄어. 나쁜 소고기를 안 들어온 거예요. 개월수 맞습니다. 낮췄다. 그렇죠. 개월수 낮췄다고. 국민들이 그걸 따낸 네. 성과물이에요.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자, MB 얘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저 장관님, 저 진행 잘하죠? 잘해. 고맙습니다. 자, 하나 잘했으니까 하나 일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런 얘기했어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단 2달 만에 이루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윤호중 의원이 이번에 기시다가 방한했을 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시된 이 두 가지가 명시된 일본 3대 안보문서 요거 재개정해라. 면전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시다가 NO! 거절했어. 아니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일 관계.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지. 본인의 생각이 혼자 바뀐 거지. 혼자 혼자 바뀐 거지. 아니 일본이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없지.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 이번에 한일 기시다 와서 회담- 하는 거 보면 알잖아. 네, 면전에서 그냥 거절했어요. 한일회담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했어도 묵묵부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청구서가 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처음에 그 뭐 참가 안 한다 하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참가했어. 할 말을 해라. 아 기시다 만나서. 한일 제대로 의원 했더라고요. 연맹 은행, 예, 모임에서. 모임에서 예, 근데 면전에서 거절당했다고요. 글쎄요. 뭐가 바뀌었냐고 한일 관계 얘기해봐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왜 2달 만에 이루어냈고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말 안 하죠. 누가 윤석열 할 거예요? 대통령 이런 거잖아. 결국은 한일 관계가 그동안 뭐 경직돼 있었는데 두 사람 만나서 셔틀 외교 복원하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야. 셔틀 외교는 수단이지.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퍼준 게 너무 많아요. 네. 그것도 민족의 우리 민족 국민의 뭐 자존심 또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아픔 이 상처에 소금 뿌려가면서 그걸 얻어낸 거예요. 네. 그걸 뭘 자랑을 해요. 창피해야지. 역사 한일회담 인식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진짜 문제인 거예요. 네. 한일 윤석열 관계가- 대통령 입을 열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대로 한다라고 했으면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와서 최소한 오부치 총리가 얘기한 대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 얘기 한마디는 했어야 돼. 네. 그것도 없이 전체 내각이 한 것을 그 수준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똑같이 반복했을 뿐입니다. 기시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왔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지난날의 대한민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네. 반성합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사죄합니다. 뭐 요 정도로 나가줘야 네. 그래야 진전이 있다고 보지. 네. 그걸 아무 일본이 과거에 대한 인식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우리만 한일 관계가 바뀌었다. 아니 한일 관계가 바뀌었다.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 바뀐 거지. 일본은 안 바뀐 건데.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하는 걸 말하려면 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안 바뀌고 있잖아 지금. 아이고 이걸 지적해야지.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장관님, 김태우랑 친할 거 아닙니까? 또 김태우 얘기하니까 말 안 하시네. 아크로비스타에서 못 살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 진짜 예. 속 터집니다, 네. 우리 장관님도. 또 다음 주제 가자. 한 사람 그만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장관님은 노동운동도 열심히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뭐 노동절에도 노조 때려잡기 발언을 합니다. 건폭 얘기하고. 근데 지금 노동자들 분신 사고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장관님,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제 정치로 좀 해결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 계획이라는 거는 네. 필요할 부분 계획을 해야지. 아, 맞습니다. 네, 네. 노조도 너무 뭐 적폐도 있고요.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네. 그게 노동 계획은 필요한데 네. 그러나 이거는 대화가 병행돼야지. 네. 대화도 하고 김문수 뭐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김문수? 되는데 너무 노동 계획을 힘으로 밀어버리면 네. 밀어붙이면 또 반발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처럼 또 분신 자살이 네. 나고 그러면 아유. 어려우시니까 네. 이제는 그만큼 입장 노동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대화로 좀
네. 노동자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아니 이럴 때고 김문수가 좀 나서갖고 무슨 일을 해야 될 텐데 뭐 합니까 김문수? 뭐 뒤로 하겠지. 뭘 뒤로 합니까? 아니 김문수 뭐 합니까? 김문수? 뒤로 하는 거 볼 수가 있나? 그걸 왜 몰래 숨어 합니까? 아니, 몰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열심히 하겠지. 그분이 정광훈 목사와 굉장히 친하지 않나요? 정강이 좀 그만해. 생각이 나서. 그만 좀 해. 그럼 또 다시 입 닫으셔. 김문수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 뭐 하냐 이겁니다. 근데 그 장관 아니지. 경사노위. 아니 김문수 말고 네, 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 네. 노동부 장관도 노조 출신 아니야. 맞아요. 노동 예. 출신이죠. 노동 개혁은 필요한데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왔지. 예. 아, 당연히 당연히. 혁신을 하지 않는 것은 미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8개월 만에 무엇을 하자 하는 아젠다를 던진 것은 처음이에요. 노조개혁, 맞아요. 연금개혁, 교육개혁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당사자와 국민과 전문가가 소통을 해서 해내야지. 네. 화물노련 때려잡듯이 독재적으로, 독선적으로, 반민주적으로 개혁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노조도 개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고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요. 개혁은 정교해야 돼요. 개혁이 섣부르잖아요. 그러면 반발만 커져요. 네. 이해 관계자들이 늘 있기 마련인데 지금 3대 개혁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도드라진 건 노동 개혁인 네, 것 같아요. 이게 나머지는 제일- 말만 있었지 아직 네. 구체적인 거 없으니까. 근데 정교하지가 않아. 아니 근데 노동개혁이라고 단어를 쓰면서 노조만 때려잡는단 말이야. 노동개혁 안에는 뭐 이중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하도급 뭐 하도급 하도급 문제가 문제, 심각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노조 때려잡기가 끝. 그 다음에 69시간. 그러니까 노동자만 두 가지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예. 아니 근데 왜 노동운동 하셨던 이재호 장관님이 아니. 여기에 대해서 왜 화를 안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김문수랑 무슨 뒤에서 뭐 하셨습니까? 장관님, 제가 속상해서 그러죠. 아니면 그동안 걸어오신 길이랑 제가 다 알고 아니, 있잖아요. 아니, 노조 개혁은 하긴 해야지. 아 해야죠. 노조 개혁은 해야 되는데 이제 노조 개혁의 원칙을 제시를 했으면 네. 그 풀어가는 거는 힘으로 푸는 게 아니고 대화로 풀어가야지. 네.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조보다 노동개혁, 노동개혁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맞는 노조들의 활동이나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한 하청업체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법으로 그냥 법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라고 하면서 그 자기 몸을 쇠사슬에 묶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참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분신 자살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잘못되면은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네.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압적 개혁은 네. 통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민주적으로 해야 돼. 리더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통령한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 부분 짧게 한 마디씩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될 테니까요. 지금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최대 무역 흑자국 중국과의 무역 7개월 연속 적자. 원장님. 1등 교역국에서 우리 한국이 대만한테 1등을 주고 2등으로 내려앉은 거. 저는 이게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원체 빵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이런 꼴이 된다. 외교의 결과물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과거 136억 달러 무역 적자가 외환위기 때 연간 최고였는데 지금 1분기에 224억 달러가 적자 났어요. 그 중에 대중무역 적자가 78억 8천만 달러, 80억 달러가 적자인데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치들을 다 외우셔. 외우고 계셔요. 외우셔. 내가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에 그건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내 말 들어봐. 네. 3%를 그런데 노리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외교적으로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이 중국, 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엄청난 경제 보복을 한다고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사드 배치했다가 중국에 얼마나 보복을 했는데. 예. 그 중국 엄청나요. 너무했어. 중국 너무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계도 자극해가지고 지금 푸틴이 지금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것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잖아요. 네. 우리 3개 조선사가 못 받는 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교가 곧 민생 경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즘 뭐 3.7% 소비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3%대로 잡았다 이걸 자랑하는데 가서 곰탕 한 그릇이 얼마 올랐는가 보세요. 아. 그래서 저는 민생 경제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다. 아.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네. 정권 교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간단치 않은 게 가계 부채가 세계 1위래요. 세계 1위. 지금 한미일 공조 좋다 이거 북핵에 대비해서 뭐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 스스로 핵무장할 수 있는 걸 완전히 이번에 차단당했어요. 네. 그러면 한미일 공조는 좋은데 그럴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엎어질수록 북중러 공조도 만만치 않거든. 그러면 여기에 오는 정확하시다. 북중루에가 공조해 갖고 그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중국과의 무역 문제라든지 네. 수출 문제가 적자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러시아와 관계 네.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네. 한미일 공조에 엎어지는 것만큼 아주 정교하게 북중러를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한미일 공조에다 엎어지다 보니까 북중러가 어떻게 한반도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개입하고 것이냐.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대응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소홀해진 아, 거예요. 너무 정확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핵 문제도 네. 북핵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천명해 놓은 거다. 네, 네, 네. 그러면 북핵이 안 된다는 것을 한미일 공조로만 틀어막을 게 아니라 대화도 제의해야지. 대화로도 네. 그 북한 자 우리가 이만큼 해놨다. 너 잘못하면 정권 없어진다. 한미일 공조가 간단치 않다. 자 이제 대화하자. 하고 대화도 열고 또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너무 일본과 미국에만 엎어져 있는 동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내야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서 안전하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느 바람에 날아갈지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정교하게 네. 윤 정부가 생각을 그거 다 해야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자, 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게 경제는 빵점. 경제 빵점이요? 경제. 예, 빵점. 전기차, 배터리, 아, 반도체. 완전히 망가졌어요. 말도 못 꺼냈잖아요. 그러면 의제로 안 안보는 올라갔어. 안보는 60점. 내가 오, 그렇게 줬더니 왜 이렇게 후해요? 엄청나게 댓글에 네. 저를 욕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왜 후해? 60점을 줬냐 하면 이재호 장관이 밝은 말씀한데 네, 왜 이렇게 후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NPT 규약을 준수해라 네. 하는 것은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없어요. 네. 재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에서 반발해야죠. 반발해야지.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잘했어. 그러니까 60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외교는 국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공조 좋아요. 네. 그러면 북중러하고도 이 균형 외교를 갖춰가야지. 그렇죠. 균형 가야 현중으로 돼요. 되면은 안 돼요. 우리의 공간이 없어지죠. 없어요. 네. 경제에다 악영향 없고,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가계부채 그리고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안보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항상 미국 NSC나 미 국무성에서 북한이 핵실험 뭐 미사일 쏘면은 규탄한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대화하자. 이게 전제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동맹만 가지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은 곧 전쟁으로 가자는 건데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경제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경제로 먼저 망한다. 경제가 안 돼요. 지금요 3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너 예비군 훈련 언제 끝나? 너 훈련이요? 민방위 훈련 언제 끝나? 이게 아, 가장 안보 위협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했고 안보 위협. 아. 실제로 점심먹으면서 그 얘기 나옵니다. 어. 너 언제 끝나 예비군 훈련? 그래. 민방위 언제 끝나? 이 정도로 안보 불안감이 커졌어요. 지금. 네.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같은 거잖아요. 네. 경제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불확실성 가운데도 제일 불편해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남북 간의 갈등이 좀 심해지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별로 불안감을 안 느끼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거 조금만 삐끗하면 큰일 나면 나는 여기서 돈 못 빼면 안 되니까 남북 문제가 경제네. 사실은 그렇게 한반도 평화. 그 경제네 그렇죠. 결국.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네. 그 갈등이 좀 우리나라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 네.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돈이 제일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딱 중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만 잘하면은 평화가 있고 외교만 잘하면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를 할 때 하나만 얘기하면 안보할 때 정권이 뭘 생각을 해야 하냐면 방어 역량이라든가 군사 능력을 키우는 쪽에 한쪽에 신경을 써야 하고 한쪽은 뭐냐면 북한테 긴장 고조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대화를 해서 그 리스크를 낮추면서 또 우리 힘은 계속 키워. 자주국방 이런 걸 키워놔야지. 네네. 근데 지금 정권은 어떻게 하냐면 네. 미국과 동맹하면서 이 방어망은 세게 하는데 덩달아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결국 군비 경쟁으로 가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를 자극하면요. 러시아가 제 심정은 알겠죠? 러시아를 자극하면 러시아가 북한이 애들 말로 2%가 부족한 ICBM이나 핵 미사일 등에서 러시아는 선진국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그걸 지원해 버리면은 미국도 안보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요. 러시아가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한다고 그랬지. 예. 푸틴이 하겠다고 그랬지. 위험한데. 이게 가치 외교다 뭐 가치 동맹 이야기 하잖아요. 네. 가치 동맹보다 우선되는 게 국익이라고. 그렇죠. 네. 가치 동맹보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급한 건데.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 외계에서 19세기, 20세기 영원한 용어야.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어? 그러니까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국익을 훼손해 가면서 가치 동맹 한다는 건 어느 나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동맹을 강조할 때는 항상 우리 국익과 일치돼야 돼.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동맹과 북중로 동맹이 부딪히는 시점에 또 부딪히는 지점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국익은 어려워지죠. 아유 진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재호를 대통령으로. 아니 그 저는 장관님이 아니 뭐 예를 들면 총리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아니 지금 상임 고문님 아닙니까? 아니 그럼 대통령하고 자리도 함께 해가지고 이런 또 조언도 하시고 좀 변화도 모색하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좋지 그렇게 하면. 그 왜 안 됩니까 그게 부르진 속상해요. 않아. 부르진 않지. 장관님은 솔직히 정권 바뀌고 대통령 한 번도 대면하지 않으셨죠? 그렇지. 장관님이 안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초대를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 뭐 상임 고문단 초대가 있었지 한번.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안 갔지. 대선 때로 혹시 만났었어요? 가요. 한번에는 본 적 있어요? 가서 본 적 있어요? 술도 모든 같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가서 듣고 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술도 드셨어요? 아 뭐야? 유치하게. 궁금하잖아. 아 유치하게 뭐 하는 아니 나는 거야? 술 안 먹는. 아니 또 정종 드셨은. 아 장관님은 술을 안 들어. 선거할 때 술 드시는 거 제일 싫어하는 제일 분입니다. 싫어하시고 네. 선거 기간에. 근데 그때도 많이 드시지 않았나 그 양반은? 아 이게 장관님은 술을 안 드신다고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안 했구나. 이거 왜 자꾸 끌고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사실 지금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방향성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정부 여당에서는 안 나와.
단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잡혀간다니까. 무서워서 못 한다니까.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아 공천은 못 안 주는데 왜 어떻게 얘기해? 그런데 이 정권이 1년 됐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내가 볼 때는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랑 야당? 야당과 네. 반대자들과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협치가 잘 되면 정권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아. 그리고 야당도 우리도 야당 뭐 10년 해봤지만 네. 무조건 달려들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네. 안 된다고 야당만 탓할 게 아니고 협치를 해야지. 야당 네. 상임위원장도 만나고 야당 원내대표단도 만나고 야당 중진들도 만나고 하면서 풀어나가면 아무리 야당이지만은 그래 막 대통령 사정이 저러니까 우리 이번에 건 양보하자. 네. 봐주자. 이렇게 나가는 게 정치거든. 네. 그게 1년 동안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 국내 문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고 민생 다 문제고 연결돼 있군요. 국회를 통과해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도 마찬가지잖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주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거는 안 된다고 야당만 나무랄 게 아니고 협치를 안 한 탓을 해야지. 네. 아 이게 우리가 협치가 안 돼서 이렇구나. 그래서 아 이제 1년 지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야당과 협치를 자주 하고 여당 만나는 시간보다 야당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취임 1년에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 5월 9일 예. 오늘까지는 문재인 탓이다. 한 100번 해버리고 네. 5월 10일부터는 내 탓이에요. 아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장관님 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이 대여 투쟁을 너무 안 하고 못 하고 약하다고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장관님 시선으로는 반대를 좀 많이 하고 발목을 많이 잡는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민주당이 뭐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아, 그 맞구나. 그 맞네. 뭐 시끄럽게만 하지. 맨날 아, 이거 맞네. 맞죠? 그 뭐합니까 그거? 아니 글쎄 뭐 하고 있어 민주당? 시끄럽게만 민주당 하지 뭐.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민주당이 나는 민주당이 아, 못하는 건 민주당이 맞구나. 전열을 갖추어서 개혁 투쟁을 제대로 하려면 아, 못하는 게 맞아. 내부 개혁을 해야지. 내부가 저렇게 그냥 발목 이리저리 3중 4주로 잡혀갖고 아. 어떻게 힘이 생기겠어. 아, 사법적으로 아니 사법적이든 정치적이든 도덕적이든 네. 하루 삼나면 저렇게 양재 부패 온상처럼 돼 있는데 아. 민주당이 말 야당이 조심하세요. 부패의 원조는 그 집이야. 차떼기. 아니 원조는 그렇다 아니, 하더라도 그런데- 현재는 부패 온사의 아니, 민주당이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걸 깔끔히 정리하고 민주당이 싸워야지. 제 구실을 못하는 건 사실이야. 자,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렇게 개입을 하고 최영호 이진복 의원이 했다고 하면은 이걸 징계위원회 넘겨? 이것은 꼬리 자르고 시간 벌기예요. 그러면은 같은 일을 해가지고 감옥 2년 살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해서 땅을 치면서 땅을 어떻게 치요. 나한테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런 문제부터 이건 아니 갑자기 이진복한테 가요. 민주당 얘기하고 아니 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이야. 그래서 그러한 것은 민주당이 싸우고 아 싸우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해라 이거지. 네. 아 그런데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뭐 도덕적으로 지금 뭐 완전히 시궁차에 빠졌는데 뭐 어떻게 힘이 생겨? 아 깨끗해야 힘이 생기지. 어?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항상 할 소리 다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뭐 날 감옥에 못 잡아간 이유가 난 뭐 별날 털고 잡아봤자 뭐 제법할 게 없어, 없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도덕적 힘이 있어야 투쟁도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뭐 맨날 돈봉투나 뿌리고 뭐 맨날 무슨 코인이나 사재키고 뭐 이런데 뭐 힘이 있어야 뭐 싸우지 힘이 있어야. 코인이가 사재키. 아 그걸 정리를 해야지. 그걸 정리를 정리. 안 하고 뭐 맨날 국민이만 물고 늘어지니까 되겠냐고. 힘이 안 생긴다. 힘이 안 이거죠. 생긴다. 힘이 안 이 생기지. 대목에서 최준봉 교수님 한마디 해주셔야지. 자. 나한테 왜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아니 그 민주당이 자기네들 잘못한 반성도 것은 해야지. 잘못한 뭐. 거야. 잘못한 거예요? 돈봉투 문제는 아, 돈봉투 입이 문제. 1000개라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네. 송영길이나 두 의원들이 자진 철당해라. 와. 안 그러면 출당시켜라. 네. 그리고 지금 10여 명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도 검찰에서 빨리 밝혀주든지 네. 안 그러면 당내에서
이실직고에서 나오든지 조사를 해서 밝혀라. 네. 이런 것은 강하게 해야 돼. 아, 돈 봉투 받았다고 네, 이름 모르는 그렇지만은 의원들. 나는 오늘 김남국 의원이 네, 김남국 그걸 사과를 했더라고. 네, 아주 사과했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했어요. 네,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제가 국정원장 할 때 보면은 가상화폐는 미국에서는 합법이고 중국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어요. 법을 만들려고 정부에다 건의를 하려고. 우리나라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법이 없어. 아, 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가상화폐를 단속하려고 하니까 청년들이 우리가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게 없는데 그거라도 해서 돈 좀 벌고 있는데 그러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아니,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딱 사과했잖아. 김남국 저기 김남국 국민의힘은 말 이진복 못하게 하시네. 수석은 안 했다가 아, 이지복 얘기는 그만하시고. 태영호는 아, 태용 얘기 가만 안 하시고. 있겠다고. 형님 고마워서 야, 형님 고마워서. 김재원은 그 못하겠다. 그만하세요. 내가 말하는 거는 김남국이가 뭐 코인을 샀다 가상을 샀다 그건 난 모르겠어. 코인이 뭔지도 난 모르는 잘 사람이니까. 모르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말하는 그건 모르는데 문제는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야. 어떤 거짓말? 당연히. 어떤 거짓말이요? 사과했지. 왜 그 터졌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네. 왜 그걸 거짓말을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이 뭐죠? 거짓말 뭐죠? 어떤 내용? 거짓말은 뭐죠? 아니 그 저 돈 출처 관계라든지 사고판 관계라든지 그걸 처음에 일 터졌을 때 바로 네. 이야기를 안 했잖아. 아니 지금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아니, 비판을 그건 할 수 다 있는데, 했어. 예, 그 다 거짓말로 했는데 볼 수 있는 여지는 딱 없어요. 그거야. 말을 김남국 젊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하고 60억 이게 안 맞는 거야. 아, 국민 그거는 정서에. 뭐 정서상 그러니까 비판할 수 정서상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니까. 김남국이가 네. 애초 지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국민이 저 사람 저 거짓말한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과했어. 정도 되면 사과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의원 그만두겠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의원직 지금 내놔야지. 아니 그거. 장관님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은 볼 수 있는 없었어요. 여지는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장관님. 내가 볼 때는 다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절대 안 돼. 되고. 아 왜냐면 이게 사실의 최욱 영역이 씨. 존재하는데. 꼰대 세대들은 코인을 몰라. 아 이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몰라. 네. 이 부분에 가상화폐가 뭔지를 우리- 모르는 네. 거야. 우리 정영진 씨가 이런 쪽 잘 알거든요. 잘하는 게 한마디 아니라 해주세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문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형 거짓말이라고 볼 만한 여지는 없잖아. 이건 뭐 그럼. 쉴드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뭐 법적으로 뭘 위반했다든지 예. 그런 그런 건 건 없어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정서는 윤리적인 가치 문제는 판단은 있지. 좀 다르실 아 수 있을 것 그럼. 같고. 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비판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아 그런데 지금 거짓말이라고 볼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 발생하지 아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대선 자금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럼 어떻게 이준석 합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가 나는 코인에서 벌어가지고 선거 뭐 두서너 번 치렀다. 그런 얘기 했었죠. 이때도 네. 아무런 네. 문제가 네. 제기를 안 했어요. 아니 뭐 비교는 하지 이거 마시고요. 네. 김남국 의원이 비교하라는 소리 아니야. 조국 장관 수호하는데 앞장섰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타깃이 된 겁니다. 아니 장관님 아무튼 진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뭐날 설득하려고 아 설득 말고.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잘 몰라. 예. 아 저는 김남국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아마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예. 아니 그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지금 나라 살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난 그런 거는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봐요. 민생 법안 낸 걸 보니까 예. 정말 많이 냈더라고. 많이 열심히 냈어? 일을 한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어. 아니 그건 그것대로 인정하자 이거야. 이거 하느라고 잠 못 잔 거 아니야? 에이, 법안 많이 냈어. 아, 냈어?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니, 뭐, 정치 아니 젊은 국회의원이 뭐 다 나쁜 짓만 했겠어. 예. 그주에 뭐 국회의원도 잘한 짓도 있겠지. 네. 근데 아무튼 뭐 이 자금 출처가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 나온 건 없어요. 없습니다. 네. 현재까지. 절대 이건 아니, 실드 아닙니다. 내불초가 뭐 김남국이 실드 치는 곳은 아니잖아. 아유 김남국이 뭐 아무 문제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 해 아, 최고기도. 그 아니 정도.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FIU에서 그렇게 했으면 여권에서 다 보고 있는 건데 뭐. 시간 넘은 거 아니야? 끝내야죠.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한테 실망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예. 좀 실망하신 거 같아요. 했어. 하셨어.
아 장관님 저 그런 애는 아니에요. 실망한 게 아니라 네. 아니 이거 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김남국 실드 쳐서 뭐 얻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느낌이세요. 아 그래? 저놈 저 생겨 먹은 게 딱 김남국이 편이다 뭐 이런 거네. 김 가지고 정치하지 말아요. 최소한도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 정도 돼야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느낌을 알겠습니다. 아 괜히 네. 우리 장관님한테 제가 실망감을 안긴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게 오늘 아니, 마무리 아니, 지어야 될 것 그러지 같습니다. 네. 아 그렇지 않아. 아 그래요? 저 사랑합니까? 아 그래. 아 이거 맞습니다. 네. 그 생각으로 구독 좋아요. 아 그나저나 구독이 지금 얼마나 됐어? 아주 미흡합니다. 100만 원 넘어. 100만 원 넘었는데 110만. 그 뒤로 힘이 좀 예, 덜 힘이 받고 많이 있어요. 지금. 네. 그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왜 그 형님 지금 말씀하셨잖아. 예. 아 구독이 그래도 한 200만 이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뭐 매불쇼 적절한 200만 말씀입니다. 가자. 네. 그러면 박찬 TV 50만 가고. 상위 1%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상위 1%예요 상위 여기. 1%야? 아. 지금도. 네. 지금도. 그러나 이제 구독은 구독이라도 눌러야겠죠? 아, 아니 그래도 뭐 네. 매불쇼가 최고가 되도록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청률로 보면 네. 1등인데 네. 구독자 수로 보면 아, 1등이 좀 아니거든요.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네. 거의 1등이야. 밸런스를 맞춰야 돼. 장관님 구독자도 구독 한번 해야지. 눌러보고. 아 그러니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솔직히 나는 팟빵하고 유튜브가 뭐가 뭔지 몰랐는데 예. 나는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는 잘 안 나간다고 네. 이게 유튜브. 딴 데 이제 그 섭외가 와서 아. 나 유튜브는 안 나가. 아유. 아니 뭔 소리냐고 그 매불쇼 그다 유튜브 아니야. 그거는 맨날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 팟빵이라 하던데. 망신당했었어. 망신당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재욱이가 그건 팟빵이라고 그러던데. 네. 뭔 소리 하시냐 그게 유튜브라고. 아, 네. 아니 이재호 장관 고향이 대구 아니에요. 아, 대구예요? 제 고향은 이제 전라남도 광주니까 광주 방송하고 대구 방송에서 우리 둘이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자. 아, 일주일에 좋네요. 한 번씩 하자. 네, 좋네. 했는데 나는 예. 하자 했더니 저기서 나 안 해. 해가지고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왜? 매불쇼만 나가겠다. 매불쇼만. 아유, 정말 감동이고 고맙습니다. 나 하나만 나가면 되지 뭐. 네. 다음 주에 저희 방송. 아 그만해. 이거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두 대한민국 큰 어르신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들어주시기 가정의 날입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버이날 좀 지났지만 우리 두 아버님 정말 사랑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네. 매불쇼는 어버이날인데 우리 두 어버이 뭐 아무것도 선물도 예. 방송 나올 때 그 얘기해. 이제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네. 방송 끝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갈 겁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니까 말해. 아유 고맙습니다.